안녕하세요. 감정평가서 회계사 곽상민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부동산 처분할 때 절세 전략. 사실 이게 말이 거창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부동산 처분할 때까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냥 한번 예상을 해보자. 이때 제일 제가 중점으로 뒀던 거는 부동산 세금의 이제 요건이 어떻고, 그리고 이거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그 실수요자들이 처분할 때, 아니면 내가 실수요는 아니지만 실제로 들어 살 건 아니지만 투자 목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처분할 때, 그때 이제 과세가 어떤 게 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의 부과 요건이라는 거는 정부의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실수요자한테 세금을 좀 깎아주고 감면해주고, 다주택자들 있죠. 다주택자들은 이제 몸이 뭐 이렇게 세부 분열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한 곳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투기적 수요, 투자 수요라고 봐서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수요자들을 위한 처분할 때 이제 고려 사항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제 수요자들. 여기 실수요자들은 이제 1주택을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요자들은 이제 비과세 혜택을 계속 이제 부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최대한 갖추고서 양도를 해야 이제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화가 됐는데 이제 그걸 좀 역사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2017년도 이때부터 이제 좀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주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1세대 1주택이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 거주 요건이 적용이 돼서 특히나 이 조정 대상 지역에 분류되면 실제로 살아야 됩니다. 비과세 적용받으려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시적인 2주택자도 1주택자로 봐주잖아요.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에서 2년 또는 3년, 요건 좀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자기가 이제 들어있는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3년 내에 이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은요, 새로 주택을 사고 종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를 하면 이래서 이제 3년 이내에 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니까요. 이러한 실수요자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으니까 임대 등록 없이 그냥 단순 보유해도 비과세를 받도록 이제 배려를 해준 차원이죠. 이건 뭐예요? 종전주택을 1년에서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혜택이 있었다. 근데 이제 거주 요건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2017년 이후부터. 그래서 2018년도 9월 14일 이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일시적인 2주택이죠. 요거 중복 보유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결국엔 조정 대상 지역 간의 이동은 3년에서 2년.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2년으로 단축시켜서 그 안에는 최대한 빨리 팔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단축이 됐고요. 2019년도 12월 17일 이후에는 위 지역 내 일시적인 2주택 중복 기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2년에서 또 1년으로 짧아졌어요. 1년 내에 전입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추가가 됐고요. 1년 내에 제대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실거주 요건 좀 강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 계약 기간 종료일까지는 좀 기다려줘요. 최대 2년 동안 유예를 해줍니다. 이런 거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분할 때 내가 이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이 고가주택 보유하는 이 실소유자들이 있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가 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랑 과세가 이제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세가 되는 경우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0년만 보유해도 과세되는 그 양도 차익 있잖아요. 이 10년만 보유해도 양도 차익의 80%가 공제가 돼요. 그건 뭐예요? 20%만 과세가 되는 거죠. 양도 차익 곱하기 20%만 과세가 되는 게 이제 80%가 공제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 2020년 이후에 이 양도분 있잖아요. 그거부터는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안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만 적용을 합니다. 결국 2년 이상 실거주해야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돼요. 2020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좀 거주 요건이 강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80% 공제를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의 양도부는 10년 이상을 거주해야 이 공제율을 최대한 80%까지 적용이 받아요. 2021년부터는 새로 주택을 취득해서 나중에 팔겠다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은 10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챙겨 두셔야 돼요. 몇 년 동안 거주할지. 만약에 이때도 2년을 이제 거주하지 않으면 그냥 6에서 30%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에 이제 2년 이상 거주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한 80%까지 적용하고요.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이 1월 1일에는 이제 이게 개정이 됐죠. 10년 이상 거주해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0%가 적용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거주 기간이 길수록 이제 앞으로는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표를 한번 볼까요? 표 한번 띄워주세요. 예. 거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이제 공제율을 보세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반 공제율은 6에서 30%인데요. 이 1주택 시의 공제율은 뭐냐면 2020년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24에서 80%가 공제가 되고요. 이게 이제 2021년 이게 이제 21년부터는 보유기간의 이제 40% 그리고 거주기간의 40% 이렇게 곱해가지고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거주기간이 길어야지 40% 공제를 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80% 공제를 다 받으려면 10년 이상 거주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취득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이 중과세 대상 주택은 0%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특법이 있어요. 조특법. 거기에 상에서 공제는 또 가능한데 이제 중과세 대상 주택은 일단 장기보유 특별 공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게 조특법상 공제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 밑에 표 보시면은 이 단기 등록하면서 6에서 10년 이상 임대를 했으면 공제율이 6에서 30% 플러스 2에서 10% 이렇게 공제율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 등록하고 이 8에서 10년 미만으로 임대를 했으면 이제 50% 공제해주고요. 그리고 장기 등록하고 이제 10년 이상 임대를 하면 70% 공제를 해줍니다. 그 이제 투자 소유자들한테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방금까지는 실거주자 입장에서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처분할 때 이번엔 투자 소유자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소유자들은 이 주택수가 많아야겠죠. 이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제 하실지 말지에 대해서 좀 세금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차 등록이 없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수가 많잖아요. 그럼 보유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 2021년 이후부터 비과세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결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비과세 보유 기간을 최종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그래서 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결국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좀 과세가 강화되는 측면이고요. 따라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다주택자들은 주택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주택수를 줄이는 게 더 세금에서는 유리하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결국에 올해부터죠. 이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이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그 의무 임대 기간을 이제 잘 준수하면 기존의 세제 혜택을 대부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됐어도. 다만 이 신규 임대사업자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자 등록 있잖아요. 그거 실익을 판단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9.13 조치라고 이게 아까 2018년도에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 조치에서 이게 조정 대상 지역 있죠. 그 지역 내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의 실익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2020년 그 8월 18일 이후부터 작년 이제 8월 이후부터는 아파트는 등록이 안 돼요. 이게 등록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부터는 이제 아파트는 사업자 등록에 혜택이 없다.
그리고 의무임대 기간이 경과하면 4년 단기 임대 있잖아요. 단기 임대는 무조건 너무 짧게 임대하니까 등록이 말소가 돼버려요. 그리고 8년의 장기 임대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한 대해서만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의무임대 기간 경과 전이라도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그 표 한번 띄워주시죠. 최근에 개정된 부동산 세법인데요. 엄청나게 바뀌었죠.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가 인상이 됐는데 1주택자는 1에서 3%였죠. 이건 똑같아요. 근데 2주택자부터 보시면은 1에서 3%에서 취득세가 8%로 뛰었어요. 일시적 2주택자란 이 비조정 대상 지역은 1에서 3%고요. 그리고 3주택자는 1에서 3%에서 이 8에서 12%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4주택 이상이면 뭐예요? 이제 4%에서 무조건 12%로 늘었어요. 결국 세율이 늘었다는 거는 취득세가 굉장히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법인은 무조건 12%입니다. 지금 옛날에 1에서 3%였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법인 전환 그 취득세 감면이 이제 배제되고요. 75%.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게 증여에 따른 취득세 인상 보세요. 이거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12%로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2주택자 있잖아요. 2주택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3억 원 이상 주택. 이거 다 12%. 요거일 때만 12%예요. 뭐라고요? 2주택자이거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일 때만 12% 세율 적용받습니다. 법인은 똑같고요. 그리고 종부세가 인상이 되는데 한번 보세요. 그 표에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에서 이제 0.6에서 3%로 조금 늘었죠. 종부세가. 근데 3주택 이상이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하면은 그 0.6에서 3.2% 있죠. 그거에서 이제 2배로 뛰었습니다. 1.2에서 6%로 3주택 이상이면 굉장히 투기적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이면 이때는 좀 중과세하겠다 종부세를. 법인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2.7 또는 뭐 0.6에서 3.2%에서 3에서 6%로 이제 이것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6억 원하고 세부담 상환율을 적용이 이제 배제가 되고요. 양도소득세가 인상이 됐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은 이제 주택조합원 입주권 이거 단기 양도세율이 이제 입주권이잖아요. 그거 40%고요. 1년 미만이면. 그리고 70% 이게 뭐냐면 1년 미만, 60% 2년 미만 이렇게 좀 훨씬 늘었습니다. 옛날에 40%만 세율 적용받았는데 이제 70%, 60%로 늘었죠. 입주권 사고 파는 거를 좀 방지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은 50%였어요.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이. 근데 이제 앞으로는 모든 분양권에 대해서 이제 70% 1년 미만이면, 60% 1년 이상이면 이것도 많이 늘었죠. 주택 중과세율 보세요. 이거는 기본 세율 10에서 20% 기본 세율이었는데 이제 플러스 20, 30%로 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양도세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법인은 이제 일반 법인세는 10에서 20%였잖아요. 세율이. 거기에 추가 법인세 10%. 근데 이제는 일반 법인세가 10에서 20%에다가 플러스 20% 해가지고 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는 마찬가지로 개인은 2021년 6월 1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이렇게 강화된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이 법인도 2021년 올해죠.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면 이제 이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처분할 때 이제 개정 세법을 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올해부터 이제 양도소득세 그리고 뭐 취득세 마찬가지로 보유할 때 뭐예요? 임대소득세, 종부세 다 강화가 됐고요. 실제로 실수요자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실수요 요건을 여러분들이 충족시켰는지를 또 추가적으로 검토가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떤 수요고 어떤 이제 앞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얼만큼 살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지역에 살 것인지 이거 고려할 때 이 세 부분 꼭 따져보셔야 될 거예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